나라의 제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과 자학은 인민의 제부로 훌륭하게 개건된 5월 1일 경기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3 2014년 6월 19일 5월 1일 경기장 개건 현장을 찾으시어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훌륭히 개건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4년 6월 19일 우리 5월 1일 경기장 개건 현장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공사가 70% 개선해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날 공사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건설자들이 맡은 대상들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개건을 타고 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은 나라의 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경기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면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개건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강명철 부서장은 10년 전 험한 공사 현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관람석과 경기장 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선색 없이 잘 꾸려 이것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건설을 맡아보던 일꾼들은 10만 석이나 되는 경기장 의자의 색깔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명확한 안이 없었습니다. 이 실태를 이해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관람석 부분의 색깔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이채워질 것이라고 일꾼들이 고심하던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하면서 우리는 건축물을 하나 건설하여도 우리 국가에 대한 궁지감이 어리고 우리 못이 살아나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5월 1일 경기장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과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기념비적 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5월 1일 경기장은 2014년 10월 28일에 개건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개건된 5월 1일 경기장에 나오시어 평양 시민들과 함께 당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 팀 사이의 여자 축구 경기를 보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5월 1일 경기장이 당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이 채모에 어울리는 훌륭한 경기장으로 개건된 데 대하여 먼내 만족해하셨습니다. 참으로 5월 1일 경기장의 곳곳마다에는 인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경기장으로 훌륭히 꾸려주시려 바치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혼신과 로고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 5월 1일 경기장에는 축구 경기장과 육상 졸업뿐 아니라 탁구장, 실내 훈련장, 피로회복실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경기 활동에 필요한 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꾸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개건 후 지난 10년간 우리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체육 경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2024년 신년경축 대공연이 수학리에 진행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지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5월 1일 경기장이 인민의 경기장으로 돼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며 나라의 체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다구쳐 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촉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진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밀보리 가을거지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돌방지대들에서 올해 예년에 보기 드문 풍요한 밀가을 작황을 마련한 기세도 높이 수안군 용년농장에서 당면한 밀가을거지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군 쪽으로도 그렇고 밀우지에서 제일 큰 농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밀 면적을 3배나 더 늘렸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최적기에 실수확고를 제대로 높이기에 우리는 밀의 유문 상태에 따라서 면적이 넓은 밀밭들에 종합수확기와 트랙터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지금 가을고지 속도가 높아지는 데 맞게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따라세워 탈곡과 보관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적기에 밀 가을거지와 탈곡을 하루만 늦춰도 정보당 수확고가 200 내지 300kg는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린 가을거지와 함께 허전에서 탈곡을 동시에 진행해서 밀 가을거지 속도와 함께 정보당 수확고를 지금 최대로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죽은 내중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밀가을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농장의 밀작황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대 관리를 잘하여 밀가을을 제철에 지적으로 와닿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남포시 온천군 소화농장에서 당면한 밀 수확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들어와서 평균 기온이 높고 해비침률이 높다나니 요문율이 빨라져 이 가을고디 조기가 지난주보다 열흘 넘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 최적기에 가을을 끝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이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찾고 전 면적을 기계로 가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물들에 대한 수확을 제철에 와닥닥 끝내는데 알곡 중수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곳 농장에서는 밭 상태에 따르는 포존별 수확 순서를 바로 정하고 매일 수확기들의 시간당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독분발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게 되면 물살이 대단히 빠르고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온 군이 떨쳐나서서 강바닥 하기, 그다음에 수제 설치, 제방 장석 쌓기, 보건 설치 이 4가지에 힘을 집중해서 통천강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는 장마철 기간에 시간당 2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여러 차례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 콧물로 해서 우리 군에 위치한 원동농장과 읍농장 사반 지역, 그리고 풍농장 일반 지역의 지방들이 부문적으로 심하게 피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방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물길 거치표기, 강바닥 파기 작업과 함께 흐르는 물들이 기본 물줄기로 흘러가도록끔 지방 공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큰 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와 수십 개의 위험한 곳들을 장악한 데 기초해서 수십立방의 강바닥 파기와 2만여 평방미터의 장석 쌓기,
그리고 10여 개 장소에서 물기를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송천강 정리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꾼 가족들로 모아진 경제선동대를 비롯해서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 역량을 현장에 집중시켜 공사장의 분위기를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파군에서 지리적 특성에 맞게 사방약의 공사를 내밀어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충 이 지대는 군 쪽으로 놓고 볼 때 경사면이 제일 심한 곳입니다. 올해만도 288개소의 사방공사와 함께 2km 구간에 대한 야외 공사를 진행하여 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쪽에는 풀 두둑 짓기를 하고 그 아래는 산 어리덜 쌓기와 계단 짓기를, 그 다음 내려오면서 골짜기에는 험막이와 기슬막이를 해서 토양 침습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슬막이 양옆에는 수분 함량과 토지보호 능력이 높은 고무너리 나무를 심어서 구조물도 보호하고 경관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자기 고향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일념 안고 자강도 설계연구소 산림설계분소에서 산림설계를 과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설계분소의 일꾼들과 설계원들은 자신들의 깨끗한 애국의 양심을 묻어가며 조국의 부강 본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선시 라진구역에서 국토관리를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굿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여기 동명지구와 유현지구를 비롯한 구역 안에 많은 하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 안의 책임꾼들부터가 위험성이 가장 큰 하천들부터 직접 구역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구체 세운 데 맞게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집짐승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고기와 젖 생산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남포시 농촌격립위원회에서 고문권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농촌격립위원회에서는 고문권의 사양관리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따라 배우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면서 자기 지역과 단위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해서 고문 권위의 증체율을 높이고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부터 권위 기르기 시작했는데 처음 기르다 나니까 애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온도 보장 문제. 15 내지 25도 이상 되는 실내 화동에서 권위를 길러보니까 자라는 속도, 그다음 중체율이 훨씬 더 왔습니다. 이거 후보 권위들 계약된 거 이제는 다 오미 권위가 됐으면 야이 권위다 지금 다 같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철새하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에 예방접종했는데 잘 관찰하면서 미리미리 대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문권위는 매우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이렇게 인차 친숙해집니다. 우리 사연공들과도 그새 많이 친숙해졌는데 이렇게 모기를 줄 때 이렇게 뭐여다면 뭐이기도 하고 우리말을 이제 제법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오후에는 17시부터 18시 사이에 이렇게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게 하루 청모기량의 40%를 오전에 주고 60%를 오후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눈에 띄게 알립니다. 시농촌격립위원회에서는 고문권위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대책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좋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송간군에서 젖제품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염소 기르기에 품을 놓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풀판 조건이 온 고산독 등판에 이동 방목지를 정하고 사양공들이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염소 방목과 사양 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염소들 속에서 폐염과 군염, 발족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에 군염소 목장에서는 모든 사양공들이 염소 사양 관리에서 나서는 수의 방역학적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여구성을 높이는 한편 고려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염소의 폐사율을 극령 낮췄습니다. 삼지연 청년 염소 목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염소 사양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경영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등 젖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선진적인 사양 관리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량 품종의 염소들을 확보하는 한편 풀판 조성에 힘을 넣어서 젖 생산량을 훨씬 늘릴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사양공들은 자신들이 흘린 땀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방목 시간을 어김없이 지키면서 수의 방역 사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서 염소들의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자랑 이야기 모임이 22일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나이보다 애국의 마음을 먼저 자려우며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갖춘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들로 준비해가는 자랑을 펼쳐놓았습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와 뜻깊은 올해 설맞이 공연에 참가해서 아버지 원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데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출연자들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것은 우리 학생 소년들의 자랑 중에 가장 큰 자랑이라고 격동을 펼쳤습니다. 원수님의 총선수한 성을 조국가라며 저는 소년단원의 최고용인 김일성 소년님을 성을 주었습니다. 앞날의 강성 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들의 성적 중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전국적인 학과 경연들과 축전들에서 영예 1등을 쟁취한 학생들의 자랑이 무대에 펼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정치 활동으로 부흥강국 건설에 떠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고무해주고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선현 선전은 선현 애국자의 영예를 빛내어가는 학생 선녀에게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학생 소년들의 자랑 이야기 모임은 어머니 조국의 거창한 전진에 발걸음을 맞춰 충성 애국의 길을 걷고 있는 소년 혁명가들의 대우가 있어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레온 애국 역량 조직인 히즈볼라우 총비서가 19일 텔레비전 동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위협에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히즈볼라와의 전면 전쟁과 관련한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스라엘의 그 어디든 안전한 것이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즈볼라우의 미사일과 민기들의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대상물들이 정밀 타격의 관역으로 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폭우가 내려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강소성에서는 17일에 내린 폭우로 36만 5천 명이 피해를 입고 1860여 400여 헥타르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복건성에서도 연일 많은 비가 내려 18일 현재 58만 6,500명이 피해를 입고 3만 7,190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됐다고 합니다. 광동성에서는 폭우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9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발칸반도 지역에서 열파가 휩쓸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무니아, 버스니아
세르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온이 40도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열파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이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이 한 주일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기관은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에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삼가하며 특히 임신부들과 60살 이상의 노인들은 이 기간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해양학자들이 마젤란 해협 위에서 히드라 산호 생태계를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히드라 산호초는 매우 보기 드문 것으로서 세계 바다민 면적의 0.1% 정도에서밖에 생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히드라 산호초의 높이는 0.1 내지 15cm 정도이며 모양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해서 합니다. 히드라 산호초는 자라는 속도가 뜨고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지금 해양학자들은 히드라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해역을 보호구로 정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분포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계 제작 분야에서 생산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보다 발전된 기계 설비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촌공기계 조종 체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부속품들의 절단 설계를 최적화하고 절단 작업의 정밀도를 최대로 높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한 개의 흉터만을 절단하던 정전의 방식과 달리 여러 형태의 부속품들을 동시에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판의 요요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속품들의 종류별 선별과 자투리 소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흐름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새 가공 공정을 도입하면서부터 공장에서는 자재량을 종전보다 10% 이상 절약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물 위에 떠다니는 수지 오물을 모아들이는 장치입니다. 띄움식으로 된 이 장치는 회전하면서 물 흐름을 조절해서 떠내려오는 수지 오물들을 한 곳에 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무게가 가볍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도 운수 부문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완충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앞부분에 설치하면 충돌 시 열차에 가해지는 충격 힘을 최소화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기 상대습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낮에는 몹시 덥지만 새벽과 밤에는 비교적 선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기 상대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전국 평균 대기 상대습도는 이렇게 69.6%였는데 이곳은 평년과 지난해보다는 8% 이상 낮은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기온 조건이라고 해도 대기 상대 습도가 높으면 더 무더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6월 28일경까지 대기 상대 습도는 그리 높지 않겠지만 29일과 30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습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또 습도까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들의 증식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양부문과 가정들에서는 음식물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수확한 밀보리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들의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제를 분무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부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안악과 안변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후 정착해였습니다. 특히 신계, 성간, 우시에서 1시간에 25mm 이상의 강한 소낙비가 내렸고 만포와 전천, 맹산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선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정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우박이 내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조선 동해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